내 아들의 아내인 에벌린은 항상 나에게 거칠게 말하고 비웃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손녀 소피어의 5번째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좋은 관계를 구축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과 나는 에벌린이 음식과 케이크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명 에벌린 식사는 어떻습니까? 가족이 먹을 만큼만 있어요. 인색한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방금 축하금 봉투를 기다립니다. 농담으로 아빠가 $2,000를 주신 축하비로 $500는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1,000 보통 금액인 줄 알았는데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서로 부인해도 될까요? 에블린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은 귀찮습니다. 내 남편 다니엘 서로 쳐다보며 집에 갈까? 응, 더 이상 참지 못해 주먹을 꽉 쥐었다. 소피아 생일 망치고 우리한테 욕한 걸 후회하게 해줄게. 나는 클로이와 남편 다니엘과 함께 살고 있는 60세 주부다. 나는 일한다. 큰아들 토마스가 대기업에 취직한 이후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주말에 다니엘과 함께 영화와 여행을 즐기며 어깨가 가벼워졌다. 남편은 친절하고 토마스는 부지런하고 사려 깊다. 나는 행복했다. 토마스는 20대 후반에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부분 언젠가는 할머니라고 불리고 싶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마도 희망을 거의 포기한 즈음에 토마스가 약혼자를 집에 데려왔을 텐데. 에블린은 토마스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만난 현지 유명 회사의 외동딸이었다. 에블린은 사무직에 관심이 없고 사회적 경험을 찾고 있었다. 에블린이 그를 쫓아다닌 이야기처럼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토마스와 함께 앞장설 수 있는 아름답고 유능한 여성 부부는 결혼 후 이듬해 손녀 소피아를 낳았다. 그들은 같은 도시의 아파트에 살며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긴 주말 동안 소피아와 함께 집을 방문했다. 다니엘과 나는 소피아를 사랑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에블린은 항상 즐거운 표정을 지었지만 처음에는 에블린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큰아들과 아내가 집에 오자 에블린의 부탁으로 인해 상황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니엘과 토마스는 쇼핑하러 나갔습니다. 에블린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소피아는 피부가 예민해서 우리는 그녀의 옷의 소재에 대해 까다로워야 하고 스타일리시한 것을 원할 때 그것은 꽤 비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아기 옷 사달라고 한 토마스는 30대 평균 연봉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구나 싶었는데 얼마나 친절하냐고 물으면 아이들 옷 사는데 쉽게 돈을 주지 않을까요?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가게에서 지출하고 싶지 않고 그 가족이 우리보다 더 부유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물어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특정한 옷이 있나요? 에블린이 망설이다가 물었더니 에블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요, 유명해도 귀엽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좋아해요. 여배우들은 아이들에게 그 옷을 입힙니다. 그녀가 휴대폰으로 가격을 보여줬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짧은 소매 티셔츠가 $70입니다. 레이스 드레스와 브랜드 로고가 있는 발레 슈즈가 $1,000입니다. 에벌린은 조금 사치스럽지 않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제가 부드럽게 꾸짖자 에블린이 뻣뻣하게 반응했습니다. 소피아는 귀엽게 보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중고품 가게에서 옷을 입는 것도 괜찮지만 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녀의 열정에 압도되어 결국 하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요청한 브랜드 옷과 신발은 다니엘에게 내 월급에서 나온 것이라 말하기가 다소 꺼려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는 다른 선물 외에 생일과 크리스마스를 위해 계속해서 옷과 신발을 선물했지만 옷이 나올 때마다 한 가지가 의아했습니다. 도착한 에블린은 감사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번 주말에 친구와 외출할 때 소피아가 그것을 입고 있는 사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벼룩시장 사이트를 보여줬다는 것을 잠시 생각한 후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이틀 만에 서프라이즈에서 외쳤습니다.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옷을 에블린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그녀를 위해 구입한 것과 동일한 물품입니다. 1. 봄 한정판입니다. 틀림없이 미개봉입니다. 저는 항상 여기서 아동복을 구매하기 때문에 자주 확인합니다. 이 브랜드가 인기가 있어서 미개봉 품목은 $1에 판매됩니다. 고가 친구가 눈살을 찌푸렸다.
이 판매자 닉네임이 독특해서 기억나네요. 1년에 몇 번씩 하이 브랜드 제품을 올려서 선물도 파는 건가 싶었어요. 이번만이라면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에블린이 내가 그녀에게 준 옷을 비밀리에 팔고 있거나 아마도 처음부터 팔려고 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벼룩시장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옷을 보낸 지 2일 후 같은 사용자 이름으로 같은 품목이 마지막에 나열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전처럼 장난감이나 상품권을 줬어요. 뒤늦게 이 사건을 다니엘에게 전했어요. 다니엘도 동의했어요. 에블린은 주부일지도 모르죠. 용돈을 받고 아동복을 팔아서 안 된다고 말하기 힘들면 제 이름을 써도 돼요. 감사합니다. 언제쯤엔 꼭 그렇게 할게요. 다니엘 이름을 언급한 에블린은 불만을 삼켰다. 그녀는 예약된 다니엘 벌금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니엘은 너무 심술궂게 침을 뱉었지만 그것으로 그녀가 나에게 아동복을 구걸한 것은 끝났다. 에블린의 행동이 다른 문제적인 측면은 아마도 약간의 강박관념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가 만지려고 할 때마다 청결하게 소피어 에벌린은 비누로 손을 씻고 소독제를 사용하라고 주장했으며 아파트를 방문할 때 에벌린은 내가 만지는 곳마다 소독용 알코올 스프레이 한 병을 가지고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감염에 민감한 이 시대에도 과도하게 느껴졌습니다. 세균처럼 취급받는 것은 불쾌했습니다. 에벌린에 대한 불신은 어느 날 그녀가 예기치 않게 전화할 때까지 커졌습니다. 저는 놀랐고 에벌린은 신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피어의 생일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당신과 데니얼이 우리와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까? 정말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마음에 우리는 보통 그녀의 유치원 친구들을 초대하지만 올해 초에 이미 그녀의 생일을 축하했기 때문에 타머스와 나는 다음 주말 일요일에 시간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있을 거예요. 선물을 보낼 계획이어서 기뻤습니다. 파스텔톤 풍선과 화환으로 스타일리시하게 장식된 곳은 소피아가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리본을 묶은 채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 파티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다니엘과 저는 늘 보던 소피아의 고마움을 녹일 수밖에 없었어요. 귀여웠는데 오늘은 천사나 요정 같았어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5살이네. 완전 언니네. 응, 이제 언니야. 당당한 대답이 사랑스러워. 아빠 와줘서 고마워. 엄마 깜짝 놀랐어. 토마스가 몇 달 된 것 같은데 상당히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살이 빠졌나요? 일하느라 바빠서 아예 토마스의 아련한 미소가 마음을 불안하게 했어요. 토마스 회사 건강검진을 계속하고 있죠. 네, 저는 미안. 직장에서 전화가 왔어. 토마스가 복도로 들어왔어. 통화가 빨리 끝났어. 잠시 사무실에 가야 해. 저녁쯤 돌아올 거야? 에블린. 토마스가 서둘러서 아빠와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줘. 밖으로 에벌린은 호화로운 식사를 가져왔고 생일 케이크 전체를 식탁에 가져왔습니다. 아빠는 일하러 가야 했으니 이제 먹자고 하셨습니다. 케이크를 3조각으로 자르셨다고 하셨습니다. 3조각 자세히 살펴보니 에벌린이 접시 3개만 식탁에 차린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한 다니엘과 나 앞에서 그녀는 호화로운 식사를 접시의 똑같은 3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에벌린 와트 어바웃 어스 내가 혼란스러워 물었고 에벌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음식은 없어요. 나쁜 사람들을 위한 음식은 없습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노래했습니다. 방금 생일 선물로 $500를 준 축하금 봉투. 농담이냐? 아빠가 $2000를 줬다고 최소한 $1000는 되어야지 정상적인 액수라고 생각하고 중얼거렸지만 그녀는 비웃는 표정이 정상이었어.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파트타임 주부라면 $500가 맞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다니엘이 색을 바꾸는 걸 에블린이 무시하고 계속 조롱하는 말투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녀는 항상 강박적으로 소독용 물티슈로 손을 닦고 있었지만 한계에 다다랐어. 오늘 이후로 서로 부인할 수 있을까? 에블린은 활짝 웃으며 부모님만 계시면 충분해. 넌 필요 없어. 사실 넌 귀찮아. 다니엘과 나는 화대신 서로를 바라봤다. 다니엘 믿을 수 없다는 듯 차가운 표정으로 지나간 듯 가볼까. 그래. 문으로 향하는 사이 어리둥절한 소피아가 우리 뒤를 따라 달려왔다. 눈물이 그 눈에. 할아버지 할머니 벌써 가시나 봐요. 소피아의 말이 굳어지면서 같이 놀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내 가슴 무릎 꿇고 하나 미안 우리 이제 갈 거지만 곧 다시 찾아올게. 잘 지내고 그때까지 아빠 엄마 말 잘 들어봐. 알았어. 다니엘이 머리를 쓰다듬던 소피아 뒤에 서 있을 에블린 팔짱을 끼고 아쉬워하며 우리를 노려보며 다니엘과 나는 저녁에 소피아 곁을
떠났다 집에 돌아와서 토마스가 전화를 했다. 내가 돌아오자 소피아의 눈이 부어 있었다. 너희 둘이 떠난 이후로 계속 울고 있는 것 같더니 엄마가 배가 아파서 떠난 거지 맞다. 어쩔 수 없지 병원에 가니 벌써 나아졌네요. 감사합니다. 토마스의 친절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지만 그의 아내는 전화를 끊은 후 분노가 치솟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메시징 앱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나는 아직 큰아들 식구들과 소통이 가능해서 토마스에게 에블린의 본 모습을 폭로하기로 했어요. 토마스의 쉬는 시간을 기다려서 벼룩시장 사진을 단체 메시지에 올렸더니 에블린이 바로 답장을 했네요. 클로이 당장 그 사진들 삭제해주세요. 아 에블린 내 대답 직후에 우리와 관계를 끊고 싶어 했던 사람 아니었어. 토마스의 메시지가 떴어. 에블린 토마스에 대한 이게 뭐야. 그녀를 믿지 마세요. 다 클로이가 거짓말을 한 거짓말 아니 난 그 옷에 대해 말하는 거야. 엄마 소피아에게 줬어요. 그녀가 그걸 입는 걸 본 적이 없고 지금은 벼룩시장 사이트에서 팔고 있어요. 에블린은 아마도 흔들렸을 거예요.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도 안 했고 그게 다예요. 엄마가 팔려고 사기하신 건가요? 그럴 수 있어요. 우연이라고는 믿지 못하겠지. 벼룩시장에서 같은 옷을 다른 사람이 팔았나? 에블린의 회피가 토마스의 압박에 부딪혔어. 그게 내 사용자 이름이야. 에블린 내가 집에 오면? 소피아 옷장을 확인 중인데 넌 다 거기 있다고 주장했지 기억나네. 이제 소피아가 입자마자 더럽혀서 20개 다 버렸어요. 퇴근하고 집에 넷이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잠깐만 나 안 올 거야. 소피아를 돌봐야 해요. 에블린은 당황했지만 토마스는 부모님한테 돌봐달라고 부탁할 테니 저녁 먹고 올게. 이제 일하러 가야 해. 그게 에블린이 나한테 전화한 직후에 토마스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어. 들어봐. 늙은 노파 문제를 일으키지 마. 겁이 나지 않니? 에블린의 고함 소리에 겁먹은 척했는데 에블린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계속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토마스에게 보낸 가족 메시지에 너무 친하게 굴지 마. 넌 스스로 반응한 사람이야. 내가 바로 그녀에게 말했고 오늘 밤 방문을 취소하고 싶다고. 토마스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거야. 에블린 전화 반대편에서 그녀의 혀를 찰칵 소리를 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급하게 에블린을 바라보는 사진을 펼쳐놓은 순간 그녀는 창백해졌다. 지가 그것을 그녀의 스커트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남은 몇 장을 토마스 앞에 펼쳤는데 그것은 클럽에서 샴페인 앞에 한 남자와 가까이 있는 에블린의 사진이었다. 타워 어디서 이 에블린이 나를 맹렬하게 노려보며 웃으면서 설명했는데 친구 딸이 클럽에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최근 에블린이라는 여자가 그곳에서 열심히 파티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에블린이 꽤 미인이라 눈에 띄어서 의심스러워 보여졌어요. 당신의 사진 그리고 그녀는 당신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이 벼룩시장 사이트에 사용하는 핸들 이름을 검색하여 이러한 이미지를 찾았습니다. 토마스가 보통 진정시키는 사진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토마스의 얼굴은 클럽에서 격렬한 분노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토마스 거기에 그 이유는 매일 밤 이렇게 파티를 하러 야근을 하고 난 후 소피아를 나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친구의 일을 돕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에블린은 토마스의 차가운 말투에 변명을 삼켰다. 토마스는 한숨을 쉬며 옷을 파는 손으로 이마를 가렸다. 엄마 동호회 기금으로 줬으니 당연히 용돈이 부족해서 그런 곳은 아니고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괜찮을 텐데. 에블린의 디파이언스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네. 뭐 이건 시작에 불과해. 뭐 이건 그냥 처음에 토마스가 내가 물어본 걸 가져왔어? 예, 토마스가 가방에서 신용카드 명세서와 직불카드를 꺼내서 충격적이야. 에블린이 묻지 않고는 가져가지 마. 신용카드는 내 거고 직불카드는 공동카드야. 토마스의 단호한 반응을 보여줘도 괜찮아 찡그린 표정을 짓고 침묵에 빠진 에벌린의 반박을 침묵시켰습니다. 타머스는 둘 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고 우리는 모두 현장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회전 신용 잔액이 2만 달러를 초과했고 직불 계좌에 몇 달러만 남았으니 카드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피아의 축하를 위해 저축한 돈은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놀란 토마스. 에블린은 삐죽삐죽 소리를 지르며 잘 돌아섰습니다. 클럽에 자주 가면 저 K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죠. 지금까지 침착했던 토마스가 마침내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에블린 해야 합니다. 아이의 저축에 손도 대지 마. 너 심지어 엄마야. 닥쳐. 너네. 에블린이 머리를 휘날리며 무시하듯 침을 뱉었지. 돈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이 인색한 놈아. 그녀는 일어서서 토마스에게 맹렬히 비난했지. 들어봐. 내가 너랑 결혼한 건 큰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이야. 회사 사치스럽게 일하지 않고도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동거를 시작하고 나니 다 사부였다.
외식을 줄인 꼬마에게 이 멍청한 명령을 누가 생각하랴. 긴장한 끝에 굳어버린 토마스의 얼굴. 에블린과 함께 스타다운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이혼하자.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더 이상 할 수 없어. 불쾌감에 대해 우리 둘 다 책임이 있다고 위자료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에블린의 목소리가 창백하게 떨리더니 휴대폰이 울렸다. 에블린이 삼키고 꺼내더니 대답했어. 아빠 회사 망한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렇지, 미안. 노력했지만 잘 안 돼서 미안해서 돈은 도와줄 수 없어. 이제 에블린 얼굴 일그러져서 눈물 나려고 하는데 뭐 직원들 월급만 주는 게 힘들어서 CEO 은퇴하고 엄마랑 조용히 살 거야. 토마스랑 소피아랑 잘 살아야지. 에블린 아빠가 시끄러웠어. 대화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잘 들을 수 있을 만큼 잘 들었지만 우리 아마 이혼할 거야. 정말 오클럽에서 전화해서 빚진 $20,000를 언제 지불할 건데. 에블린의 얼굴이 굳어졌어.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돼. 넌 안 되게. 아빠가 그걸 노골적으로 무시했어. 에블린, 당신은 35세 성인이고 스스로 알아내야 합니다. 에블린이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한다면 우리는 그녀에게 빚을 갚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에블린 입이 물고기처럼 열렸다 닫혔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 토론은 그것으로 끝. 차가운 작별 인사를 하고 에블린은 토마스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눈은 필사적으로 충혈되었다. 토마스야, 넌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죠, 이혼하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사과할게요. 소피아는 아직 어려서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죠. 아빠, 엄마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에블린이랑 이혼에 관해 상의할게. 토마스가 차분하게 말하면서 히스테리컬한 에블린을 집으로 데려가 에블린 타머스는 재고해 주기를 바랐지만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에블린이 공동 계좌를 남용한 타머스의 신용카드에 대한 지불금, 클럽의 미결제 청구서 및 에블린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이혼에 대한 추가 위자료 $10,000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마지못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한 토마스는 에블린에게 자녀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소피아를 양육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피아가 에블린을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주선합니다. 에블린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을 잃고 초라해졌습니다. 에블린에게 쫓겨나고 모욕당하던 시절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피아를 혼자서 키우는 것은 토마스에게 어려울 것 같아서 다니엘과 제가 함께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편지. 그녀의 미래가 기대된다. 어른들 셋이 따뜻하게 지켜보고 싶다. SF는 함께 성장하는 것.